넘어갈게요. 아이가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제지했을 때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길래 세게는 아니고 기분 나쁘다는 표시 정도. 사람을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니 사과하라고 했더니 처음엔 핑계를 대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안마해주려고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나중엔 되려 화를 내며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끝까지 가르쳐 보려고 사과할 때까지 다그쳤더니 한참을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끝내 작은 소리로 할 거라며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센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우로 뭐든 자기가 이기려 하고 먼저 하려 하는 경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너무 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핵심은 저는 그걸로 생각을 해요. 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이 자존심이 세고, 이제 적극적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때린다는 거는. 예.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빠가 때려요, 맨날. 때리면 맞고만 있다가 나중에는, 한번 때려보세요. 라고 나도 같이 때릴 거예요, 아빠. 이렇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을 제가 이름을 안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하고 매치는 안 해봤어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어머니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받아주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좀 더 무섭게 훈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간혹 뭔가 약간의 체벌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매를 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게, 하이톤으로 아니면 큰 목소리로 성량이 아주 무섭게 크게 아이한테 혼내는 거, 그게 때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게 그 지난번 부모 교육에 응징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응징. 결국은 용서 안 해주는 부모. 결국은 혼내는 걸로 끝나는 부모. 그러니까 훈육의 마무리를 어, 네가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였지? 그래,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훈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이를 굴복시켜서 큰 힘으로 이제 여기는 엄마한테는 이렇게 약한 주먹으로 때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아주 세게 때린다가 아니라 아주 무섭게 아니면 아주 엄격하게 아빠가 참고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확 혼내는 경우. 그래서 혼낼 때 심하게 울리는 경우. 나는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분함이나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계속 느끼게 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 예, 너 꼭 잘못했다고 아빠한테 용서 빌어,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나 억울함이나 분함을 느끼지 않게 상호작용을 해야지 이런 일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경험을 누적시켜야지. 아이가 저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평소에 나의 잘못도 인정을 받은 기억이 적다라고 볼 수 있고, 혼났을 때 수치심이 많이 자극되면서 혼났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싶다라는 자존심이 센 아이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랑말랑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이거는 아빠가 생각하기에도 네가 좀 힘들긴 했겠네. 엄마가 생각하기에도 네가 그러긴 했겠네. 인정해주고, 아이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래. 근데 있잖아. 그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건, 좀 뭐 위험하다거나, 뭐,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는, 네 친구 입장에서 그거는, 누나랑 싸우고 형제랑 싸웠을 때 만약 그러면, 누나 입장에서는 너가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기분이? 그래서 그 상대 입장에 생각하는 걸 이렇게 부드러운 방식의 지금 제가 말하는 식으로 훈육해야 돼요, 그냥. 화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훈육을 잘했다? 기억을 꼭 하실 거는 아이가 안 울었다예요. 내가 절대 아이를 울리지 않고 훈육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울리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 예, 제 상호작용 교육을 많이 보시면 그 방법들이 다 나오고, 어쨌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어쨌든 이 방법들은, 아이한테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수치심이 더 커지면 죄책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예, 죄책감이 되니까, 어쨌든 내가 하는 행동이 맞아? 존중받아? 자, 이제 맞았을 때 해볼까요? 엄마는 재원이가 엄마를 때리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해. 이 어조를 잘 기억하세요. 네. 엄마는 잘못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할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재원이는 결국은 인정을 매번 안 해서 너무 속상해.
이런 모습이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된다면 친구들도 재원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어떻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줄어들 수 있을까? 라고, 예,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재원이가 엄마 이렇게 밀친 것은 어떤 기분이 들어서 그랬을까? 예,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어조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어서 그랬는지 알 수 있을까? 여기 말 하나하나를 잘 봐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어서 그랬어? 뭔가 다그치듯이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가는 거잖아요. 어떤 기분이 들어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안 운다고요. 혼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내 마음을 알려줘야겠구나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속마음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풀어서 얘기하시면 미주알 고주알. 네. 그래서 이게 때리는 방법을 쓰지 않았는지 보실 수 있고 살펴보셔야 되고 수치심 증가, 큰 소리, 높은 톤의 목소리 혼내지 않는지 그렇다면 나지막한 목소리로 바꿔내는 거 이게 효과가 있고 져주는 기회가 적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예. 예를 들면 아빠예요. 이 아이는 남자아이인 것 같고요. 아까 아이 남자아이였죠? 예, 아빠하고 관계에서 저주는 예를 들면 아빠가 얘들 다 5, 6, 7세 정도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빠가 엄마를 놓고 그 동성 자녀와 동성 부모가 그 남자일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 여자일 경우에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아빠를 두고 엄마와 경쟁하는 게 엘렉트라 컴플렉스예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아빠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게임에 잘 안 져주게 되는 하다 보니까 결국 아빠들이 남자 아이를 이겨버려요. 예, 이거를 의도적으로 거의 비등비등하게 가면서 지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아이에게 성취감을 의도적으로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6, 7세 때. 아, 내가, 아빠로서, 남자로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시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훈육을 제대로 하면 울리지 않고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